데이터 전문기관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가맹결합에 대한 얘기, 가맹 정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데이터에 대한 쭉 얘기를 했었죠. 활용 사례, 분석 사례, 인사이트들 다양한 공유해서 재밌게 들었는데요. 근데 조금 전 재미없지만 이 데이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곳에서는 지금 가맹 정보를 실제로 결합하신 전문가분들도 계시겠고, 오늘 처음 가맹 결합? 과거에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 좀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회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회사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왜 없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최고의 전문가분들만 오신 줄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도 자신 있게 못하는 게 전 정답이라 생각해요. 이 자리에 온 신한카드, 저도 신한카드 직원이고 SK TC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최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최고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그 얘기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한 프로젝트 신한카드에서 10년 동안 데이터 사업하면서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게 한 500개 정도 이상이고 많은 회사들, 기업들 만나봤는데요. 아직까지도 데이터를 정말로 뎁스 있게 깊게 분석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거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 또는 특정 분야 데이터예요. 이게 사실 데이터라는 게 다른 정말 세상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롯데백화점 자기 고객들이 VIP 고객들이 죄송합니다. 롯데백화점 혹시 오셨나요? 예,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어떤 백화점이든지 자기 고객들이 어떤 품목,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매니저분들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기후, 취향, 그분들이 얼마나 뭔가 실질적인 소비에 대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는 거 같죠? 근데 자기 보유 데이터 갖고 있어요. 다른 백화점 데이터, 인터파크 데이터, 아니면 아까 다른 온라인 쇼핑몰 쿠팡 데이터, 그 외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데이터,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슬리퍼 이렇게 끌고 어디 편의점 가서 핫바도 사슬릴 수 있잖아요. 백화점 고객들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고의 분석을 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분석할 수도 많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시장, 또 글로벌 고객들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 고객만이 아니라 아직도 발굴해야 할 잠재 고객, 시장 고객, 타겟 고객, 그리고 지켜야 될 고객들에 대해서 정말 뎁스 있는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합법적인 이 가맹 결합이에요. 저한테 프로세스나 이런 걸 설명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 몇 시간 걸리고요. 프로세스나 내용들은 신한카드 데이터 전문기관 포털에 들어오시면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세하게 자료들이 있어요. 2020년 8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2016년 6월달에 B10 가이드라인 혹시 보시고 결합하셨던 분들 있으시겠죠? 근데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소송도 걸리고 시민단체 이슈가 있었어요. 2020년 8월달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됐고 그 당시에 나온 게 마이데이터 가능했고 대한신용평가가 가능해졌고 개인사업적 CB사업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또 데이터 전문기관도 출범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최근에 신한카드가 지금 8월달부터 미국의 최초로 데이터 전문기관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원받았고요. 이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맹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결합은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개인정보는 정확히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 그리고 활용 범위, 또 제3자 제공할 때 누구한테 수집해서 제공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동의받아서 할 수 있죠. 한국은 동의받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가맹정보는 동의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맹정보는 사실 개인정보라고 불리는 정도 상세한 정보입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목적인 제한도 있어요. 통계 작성 목적, 그리고 상업적 연구 목적. 여기 재밌어요. 과학적 연구 목적.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딱 안 되는 거는 식별을 해야 하고 뭔가 하는 거예요. 마케팅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익명정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통계 데이터도 고객들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신한카드가 통계 데이터를 데이터 사업 판매를 한다는데 고객들한테 허락받는 거야?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명확하게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특히 그러면서 익명 정보는 개인의 데이터 형태를 띄고 있지만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약성이 있습니다. 법에서 2020년 8월 달에 신한 같은 데이터 전문 기관을 통해서만 가명 결합이 가능합니다. 신한 각사가 가명체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A 회사, B 회사 오늘 소개된 신한카드, SKT, KCB, 뭐 SK 브로드밴드의 정보를 다 결합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분석을 못하고 신한카드 같은 데이터 전문 기관을 통해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익명 데이터는 익명 처리하면은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기본 불안합니다. 이게 정말 익명 처리 확실하게 된 거야? 그거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데이터 전문 기관이 합니다. 법적으로 면책이 되겠죠. 상세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상세한 프로세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명정보가 그래도 좀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개인정보가 있어요. 근데 가명정보를 하면은 이 킥값, 대표적으로 주민번호, 이름, 이런 것들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다 여전히 정보는 개인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그 소송 정보들을 살짝 가명 처리합니다. 그대로 쓰는 정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출생연도가 이렇게 날짜가 생일 있으면 생일을 그대로 안 쓰고 연도로만 쓴다든지 세대로 쓴다든지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 건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노출돼도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가 가명 처리 안 합니다. 이렇게 개인에 대한 이게 지금 보시면은 별파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첫 시간에 신한카드 그랜디터 설명할 때 1,500개 잠깐 지나갔어요. 옆으로 막 1,500개씩 붙어요. 신한카드 정보. 그러니까 오늘 되게 많은 인사이트가 나왔잖아요. 어쩌고 이동 부장님 또 박문경님 SPH 이사님 그 모든 인사이트에 대한 필드를 개인 단위로 옆으로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정보가 없다. 분석할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없을 경우에. 그리고 우리 회사는 100만, 200만 있다. 라는 경우에는 붙여서 보면 돼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어떤 쇼핑몰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A라는 쇼핑몰 회사는 중대한 쇼핑몰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 300만 명 정도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좀 적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붙여가지고 상대방 예를 들면 여기에 오신 SKT 3,000만, 신한카드도 한 3,000만, KCB 4,400만 레프트 조인으로 보통 붙입니다. 그러니까 KCB 4,400만 대한민국 모든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 데이터를 붙여요.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셔서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 나오죠? 300만 명에 대해서는 상세한 다른 데이터들을 붙여서 연구할 수 있고 우리 고객 아닌 사람은 상세한 어떤 내 고객이 아닌데 시장에 아주 디테일한 연구가 가능하잖아요. 그게 개인 단위로 데이터가 있는 거고 필드가 옆에 원하시는 대로 많이 붙어 있는 거고요. 아까 오늘 발표자는 경우 대부분이 어떤 2차원적인 생활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게 장표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모델링, 수식 써봤자 이런 학술적 무대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그렇게 붙이는 데이터는 이렇게 실제로는 모든 변수들 하나가 옆으로 다 붙어 있으니까 각 변수, 예를 들면 골프하고 스타벅스, 골프하고 KTX, 골프하고 무슨 해외여행과 골프, 이런 옆에 붙어 있는 모든 변수들 간에 각 변수들 다양하게 또 다중분석, 다중회계 이런 거 당연히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드린 오늘 말씀드린 다른 모든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합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개인정보가 없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자기 데이터를 붙이고 싶으면 결합키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핸드폰 번호 이런 게 있으면 붙을 수 있어요. 없는 회사들은 좀 결합이 어렵죠.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구축하려고 한다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박용수 선생님 말씀하신 동의기관 서버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죠. 구축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이왕 동의 받아서 신한카드, SKT, KCB가 갖고 있는 정보까지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많은 정보를, 양질의 데이터를 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결합키는 데이터 전문가가 모르게 됩니다. 현행법상. 예, 데이터 전문가는 이 결합키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모르게 해야 되고요. 그 기준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또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아주 상세하게 이제 서류 작성하고 각각 필드에 대해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결합할 거야 라는 상세한 내용을 작성을 해서 이제 평가위원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평가를 합니다. 이 가명 결합이 적정하게 가명 처리돼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내용과 이용기관의 그 안전한 보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 가명 결합 정보 활용 사례가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오늘 설명 같은 경우에서 일부 섞여 있었는데 지금 알려진 거는 지금 작년에 이제 해마다 이제 뭐 상가왔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키사에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보면은 게시가 돼 있어요. 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없어요. 이유뉴스는 민간 기업들은 뭐 이런 홍보하기 싫어하고 공공기관들은 좀 그래도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홍보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어떤 분석을 했는지 알려진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그 그랜데이터가 포함된 사례였어요. 자, 코레일이 분석을 했을 때 코레일 작년 세미나에서 잠깐 공유해 주셨는데 이게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코레일이 뭐 800만 정도의 고객들이 있어요. 왜냐면 모바일 그 앱으로 결제 많이 하시잖아요. 예약도 하시고 잘 돼 있죠. 신한카드 앱에서도 코레일 결제 가능합니다. 최근에 제휴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코레일 같은 경우에 자기 고객들이 주말에 얼마나 어떤 역에서 예를 들면 전주에서 타가지고 KTX 타고 서울역에서 내리고 매 주말 토요일날 갔다가 뭐 일요일날 가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객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열심히 세그해서 하시더라고요. 되게 잘 돼 있어요. 세그도 이제 코레일 이용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랜데이터를 붙였어요. 개인 단위로 가명 결합해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그먼트 완전한 새로운 생활. 자기 고객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붙여봤더니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모바일로는 게임을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레이싱 게임을 많이 하시고 뭐하고 신한카드로는 백화점에서 어떤 브랜드를 많이 하시고 스타벅스도 좋아하시고 주로 강남구 일대 그 테헤란로의 직장에 근무하시 뭔가 막 이런 정보들이 쏟았어요. 그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개인별로 붙어있는 거예요. 세그를 재정의할 수 있죠. 헤비 유저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뭐 비즈니스맨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아주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상세하게 나와서 마케팅도 세그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에서 나가서 그 고객 정보 단순 고객 정보가 아니라 특정 관광지 5개를 추적해서 분석했어요. 네, 강릉, 뭐 경주, 부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돈을 썼느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 이동해서 관광을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상시에 보유한 자동차 브랜드가 뭔지, 부동산이 뭔지, 뭐 이런 거 막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맞아요, 보통. 상식이. 그래도 좀 다른 결과도 나와요. 예를 들면 경주 방문객, 네, 급여 소득자 비율이 높고, 은근히 신혼부터 실버 보고 혼자 오신 분들이 많네? 왜일까? 좀 바뀐 거예요. 조용히 그런 경주 가서, 고즈넉한, 예, 저도 혼자 되면 가보려고요. 아직 이혼을 해서,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새로운 뭔가, 이게 상식적으로 아는 거랑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딥하게 들어갔을 때 다른 결과들이 쏟아집니다. 그걸 어떻게 정의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델링이 가능하다. 특정 뭐 성별이든 연령대든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변수, 스타벅스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 나온 그 인사이트는 최종 아웃풋이고, 중간에는 진짜 엄청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붙어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델링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를 결합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KCB에서는 LTV, DTI, 신용정보법에서 대한민국 모든 신용정보들 은행에서 저축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까지 다 집중이 돼요. 신용정보에 집중됐다가 신용조회사로 넘어오죠. 그 정보들이 있어요. 추정일체, DTI, 가장 최신 정보. 그런 정보에다가 신한카드는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라이프 스테이지, 골프장, 뭐 자동차 판매 이런 것도 있고, SKT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앱을 얼마나 자주 보시는지, 뭐 이런 것들. 금융자산, 증권 앱을 얼마나 자주 보시는지, 단순히 빈도나 이용 일수 이런 거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붙여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개인별로 붙어있기 때문에 모델링이 가능하다. 또 뭐 쇼핑, 뭐 문화래죠. 생각보다 이 데이터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돈을 많이 투자하시면은, 정말 뭐, 아까 말한 1,500개, 3,000개까지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제약상은 공간 데이터 분석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붙이니까 아주 상세한 공간 데이터는 처음부터 그냥 공간 통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파워풀합니다. 공간 통계로 해서 A블록의 데이터를 뭐 신한카드 몇백 개, SKT 몇백 개, 또 자기 거 몇백 개, 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사면은 또 몇백 개, 멀티 레이어로 계속 붙여가지고 가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세부적인 공간 데이터는 기존의 공간 통계로 하시는 게 유리하고, 개인별로 뭔가 딥하게 분석할 거는 가명 결합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에서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정말로 다양한 세그멘트, 새로운 세그멘트, 뭐 기존에 뭐 300개, 400개, 미국에서 뭐 했던 것들, 사실 여기서 무한대예요. 보통 뭐 세그멘트 뭐 10만 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한 6개, 7개 필드만, 핵심 필드만 가지고 세그를 만들어도. 그거를 우리 고객만이 아니라 KCB가 들어가면 대한민국 모든 경제활동 인구를 다 깔아놓고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타겟을 도출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강화해야 될 로열티 고객, 아니면 우리 데이터를 붙이면서 우리 데이터가 이탈하는 고객이 과연 어딘지, 반대로 잠재 고객, 뭐 이런 것들 막 도출해서 각각의 회사의 특성에 따라 전략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통 분석의 영역이고요. 마지막 타겟 마케팅은 그런데 so what, 어떻게, how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 하려면은 개인적으로 줄 수 없죠. 받아가려면 아까 말한 대로 박몽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기반 서비스를 한 땀 한 땀에서 데이터를 중장기적으로 보고, 당장은 신한카드 SKT 마케팅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아까 뭐 청담동의 A블럭에 사시는데 얼리어답터이고 뭐 스타벅스를 한 달에 뭐 매주 가시는 이런 유저가 우리의 어떤 잠재 고객 아니면 핵심 타겟이야. 근데 우리 고객은 아니야. 마케팅 하고 싶어. 그럼 SKT 의뢰하고, 마찬가지로 신한카드에 의뢰하고, 그럼 대신 타겟 마케팅 할 수 있는 이 모델링도 하고 실제로 실행도 도와줍니다. 그런 것들 오늘 제가 가명결합, 실제로 가명 처리, 가명 결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한카드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하면은 데이터 전문기관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또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 법에 대한 이 책이 좀 뜨거워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상세한 법적인 제도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귀찮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글로벌 최고로 한번 분석해보겠다. 가명결합 데이터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상심성의껏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